지금 빈코증후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빈코증후군이라는 게 정식적인 의학 명칭인지 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비인후과 원장님들 중에서 또 빈코증후군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증후군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러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것이지 명확한 어떤 질병명이라든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조금, 특히나 빈코증후군은 좀 애매하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상에서 빈코증후군을 또 얘기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그죠? 네. 우선 빈코증후군은 어떤 경우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비염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했는데 비염 수술을 해라, 그죠? 비염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항생제를 먹고 이렇게 비염 증상으로 굉장히 힘드시니 우리 편도 수술 하듯이 이 코 안에 합의각계라는 점막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좀 또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부풀었다가 또 작아졌다가 왔다 갔다 파리처럼, 그러면서 이제 습도를 조절해주는, 그리고 공기의 기류를 이렇게 그대로 직선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몸으로 훅 들어가는데, 얘가 점막이 있어서 비강 구조가 와류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펴지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편도도 우리 몸에서 방어체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편도 수술하고 나서는,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편도 수술은 편도 워낙 커서 안 시키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열이 계속 오르니까. 근데 편도 수술을 하고 나서 목이 자꾸 붓고 고열로 이제 가는 거는 그런 증상은 많이 좋아졌지만, 또 그냥 감기가 목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제 심하게 이제 기침을 많이 한다든가 또 다른 쪽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다한증도 수술하면은 손바닥에 땀 나는 것 때문에 수술했는데 다른 데서 땀이 난다든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대칭적으로 뭔가를 잘라내거나 절개하고 이런 수술을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당연하겠죠. 또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술이 나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니 그걸 어떻게 케어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저도 라식을 했는데 라식해서 건조증이나 야맹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별로 의식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고, 이런 안경을 쓰지 않는다는 자유함이 주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커서 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사람마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빈코증후군은 합의각계 절제를 했는데, 합의각계 절제를 하고 나서 이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는 거죠. 많이 호소하시는 표현들이 눈이 시리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듯이 공기가 들어간다. 되게 비슷한 표현들을 쓰세요. 빈코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카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도 보면은 나도 그래 하고 공감하시는 표현들이 이렇게 공기가 치고 들어가듯이 들어간다. 그래서 쎄하다 그 다음에 코가 항상 이제 코가 헐어 있고 이렇게 딱지가 많이 앉는다. 코딱지가 많이 앉는다. 그리고 또 목이 아프다, 잠자기 힘들다, 또 전신적인 현상, 전신적으로 좀 항상 미열이 있는 거하고 몸이 개운치 않다, 피로감, 그래서 전신 피로감, 그 다음에 잠자기가 좀 어렵다, 또 정신적으로 공황장애처럼 온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병원에 가서 호소를 해도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찾는 방법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기에 그 손상된 합의각계를 점막을 좀 좋게 해야 되겠다. 그럼 점막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하겠죠. 습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어떤, 비강에 사용하는 크림이나 스프레이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PRP를 코에 했더니, 점막에 했더니 좀 좋더라. 근데 PRP 해주는 병원이 뭐 어디다, 잘 안 해주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합의각계 자체를 이제 복원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로 연골 합의각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연골을 삽입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효과가 또 어떤 나의 그 증상이나 이런 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증상에 맞으면 효과를 잘 보기도 하고 또 그냥 그렇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참 안타까운 게 의료라는 게 이제 뭐 1대1 대응식으로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딱 그 답이 있으면 좋은데 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몸이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도 또 개인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합의각계가 거의 뭐 결손이 되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합의각계가 뭐 그렇게 수술로 인해서 많이 절제됐다고 과절제됐다고 보여지지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태예요. 원래 엄청나게 이렇게 항상 부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적으로 붓고 커진 거죠. 비후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후돼서 꽉 막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 막 그게 되게 오래돼가지고 수십 년 돼가지고 또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수십 년 됐으면 그러면 막 주글주글 하면서 되게 뚱뚱하고 큰 막 합의각계가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처럼 딱 맞고 있는 경우는 제가 봐도 그냥 야 이거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비염의 답답한 정도 환자분이 느끼는 자각 증상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지금 어떻습니까? 코가 많이 막힙니까? 뭐 불편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합의각계 절제를 했어도 개인 차이가 있다. 그 불편함 느끼는 개인 차이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빈코 증후군이라고 이제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증상이 생기시면 공통적으로 막 공황장애까지 오고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줄 수가 있냐. 일단 한약을 사용해서 몸에 그 전신적인 위로 이제 열이 좀 올라오거나 좀 냉하거나 이런 증상에 따라서 약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럼 실제로 점막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또 이 합의각계가 꼭 이걸 복원하지 않더라도 이 싸고 있는 이 비근근이라든가 비익 쪽의 점막들을 또 이 안쪽의 점막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약침 주사 이제 침이나 저희 같은 경우 양자파동침이나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원래 뭐 이만했는데 요게 요만했다가 다시 이만해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통통하게 비우되면서 전체 습도를 조절해 주면은 좋아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정말 합의각계 자체에다가 뭐 제일 작은 사이즈의 매선침이라든가 또 약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또는 뭐 저희가 지금 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방병원 했을 때는 PRP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도입을 해서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외형적인 변화가 있어서 좋아지는 경우 있고 외형적인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내부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상실증후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합의각계가 원래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데, 오히려 이 합의각계만 절제하는 경우보다는 절제라기보다는 뭐 지져내거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합의각계만 어쨌든 해결하기보다는 비중격 자체가 좀 두꺼워져 있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같이 수술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내 몸의 습도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이 비강의 역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가 보면은 그 빈코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의 경우에 이 말하자면 비중격 망곡이 잘 해결이 된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비염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비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뀌어진 와류와 공기의 흐름과 또 비염의 양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들은 어쨌든 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합의각계가 어쨌든 이만했는데 그게 뭐 이만해졌으니까 그걸 보고 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비중격 만곡증 또는 비염에 대한 치료, 구조 치료와 그 다음에 점막이 좀 얇아졌다거나 그 합의각계가 예를 들어서 뭐 원래 그 부었을 때 어찌 보면 게 병리적 상태일 수도 있어요. 과도하게 그죠? 과도하게 커져 있는 상태가 내가 그 상태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편안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절제를 했을 때 정상에 가깝거나 정상보다 좀 작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원래 사이즈보다 좀 작아졌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어떤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거나 자각적으로 느끼는 증상들이 달라지는 거에 따른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숨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라든가 내 몸이 좀 거기에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저희가 한약으로 일단 전체적인 몸을 좀 몸의 그 원래의 상태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점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빈코증후군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오신 분들 그분들의 이 비강의 그 점막 상태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뭐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러니까 점막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는 염증 소견이 계속 있다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염증이 있어요. 아직까지 염증은 있고 그걸 잘라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내부 그 조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손상이 한번 또 발생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여기 닫혔는데 이른님 표현 좀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제가 이 조직이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고 막 쓰라리고 아픈데 이 손가락을 또 잘라냈어요. 그러면은 더 괴롭겠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점막만 좋아지게 해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바뀐 것이 나하고 아직 안 맞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맞춰가느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합의각기가 정말 어떤 사람은 거의 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남아있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도톰해졌으면 그 정도는 좀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장담을 못해요. 그거는 이제 어쨌건 개선은 가능하나 내가 개선된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불편감이 100인데 100에서 해결된 게 한 3, 40밖에 안 된다. 또는 뭐 6, 70 됐다. 80 됐다. 또는 1, 20밖에 안 됐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치료를 해봐야 되고 상담을 내원하셔서 받아보셔야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걸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빈코증후군이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병원에 가서 별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염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 코의 점막이 굉장히 안 좋다. 그것도 예민하고 안 좋다. 뭔가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라냈으니까 복원이 안 된다는 그 상실감이 되게 크신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인체라는 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듯이 개 없다고 평생 그렇게 시달려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분을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고 점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외과적인 어떤 수술로 복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점막을 조금 이렇게 통통하게 비우되게 또는 합의각계 자체가 약간 남아있다고 하면은 걔네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는 있거든요. 양자파동 침하고 약침하고 매선침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제가 조직을 재생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렇지만 뭐 질매상 같은 경우에 안쪽살이잖아요. 입술도 그렇고 제가 도톰하게 해드리고 이런 것도 다 되잖아요. 그죠?
거기라고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좀 해드리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뭐 홍보를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또 그 미림바이오 그 네트워크 그 마포점 그 이제 홍대 쪽 그 원장님은 워낙에 빈코 증후군 또 많이 보고 계시고 비염 쪽으로 진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쪽 가까우신 분들은 또 그쪽으로 가시고, 또 이쪽이 신사가 가까우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면 일단 상태를 보고 저희가 상담하고 가능한 치료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원칙이 이 치료가 그분한테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비용을 쓰고 진료하는 것은 이제 서로에게 또 부담이 되니까 뭐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하고 뭐 어떠신지 반응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적응하시고 이렇게 변화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 라식 같은 거 해도 한동안은 조금 이제 건조하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술한 병원에 대해서 그 원장님에 대한 병원에 대한 원망감이 되게 가득해서 오시는데 그 별로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술도 잘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람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의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 몸상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수용한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하고 달라진 게 양자파동 침을 저희가 하면서 양자파동 의학, 또 양자파동 침, 그 다음에 뭐 크림도 있어요. 크림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먹는 약, 바르는 뭐 크림, 그 다음에 이 또 침 치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약침 치료. 그러니까 PRP에 너무 PRP도 안전한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번 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